네, 정계에 오니까 학자로서의 품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윤호동 의원님 모두 말씀에 문재인 정부가 좋은 경제 여건을 물려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그것은 사실은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 그리고 같이 그 재정 건전성 유지에 협조해 준 국민들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바로 그 재정 건전성이 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논의는 오늘 여기에서는 적절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누출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계원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의 제2, 제3 소득원들입니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절대 빈곤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절대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원칙이 되어야지 이렇게 보편적 시혜성, 현금 나눠주기, 보조금 나눠주기로는 빈곤 해소, 양극화 해소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해서 저는 몇 가지만 주요한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경제를 관리하는 수단은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조세정책이 있는데, 두 정책 다 금리 조절이나 세율 조절이나 정부 지출 조절을 통해서 경기 부양 또는 경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다른 효과를 냅니다. 금융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잘 아시는 얘기고요. 재정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 저축,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쳐서 그 나라의 자본 총량과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에 발표된 2018년도 이 정부 예산에 관해서 전 두 가지 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례적인 팽창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전년 대비 7.1%의 급증은 현 정부에서는 무슨 큰 정부가 무슨 문제냐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큰 정부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IMF 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목전에 두고 정부가 긴급 재정 팽창을 한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 그때도 7 내지 1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3%의 좋은 경제 여건을 물려받은 문 정부가 왜 7%의 팽창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이것은 경기 과열 또는 거품 경제를 유발할 우려가 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투자 소비 행태와 그 나라의 자본 축적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경제부의 기획재정부죠. 그 자료에 보면 재원 배분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 크게 늘고 크게 줄어드는 분야별로 보면 크게 늘어난 부분이 보건, 복지, 교육, 일반 행정입니다. 현금성 경직적 지출입니다.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SOC, 환경, 산업, 농업, R&D, 에너지 분야입니다. 크게 줄어드는 분야는 대부분 우리 경제의 기반 시설이자 인적 자본 축적과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삶의 질에 연관된 부분을 줄이고 현금성으로 나눠주는 분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저는 이것을 퇴행적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더 먹고 싶어도 내년에 벽실 더 뿌리기 위해서 덜 먹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벽실 더 뿌려서 더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먹고 내년에 뿌릴 벽시가 줄어들면 내년에 생산이 줍니다. 이거는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에 비중이 두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농부처럼 미래의 뿌릴 벽실을 지금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의 그 복지제도 확충 의지를 인정하고 또 자유한국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 복지 체제가 지속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잘못된 자원 배분 구조를 가지고 5년 이후는 마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양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자원 배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냐는 것은 그 나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인적 물적 자원이 가야 그 나라가 성장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성이 낮은 분야로 자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저부가 가치를 국민 세금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잘 알고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다가 억지로 보조금을 줘서 억지로 사람 더 고용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부가가치가 되고 이게 무슨 좋은 일자리가 되고 이게 어떻게 지속적인 경제정책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생산적인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쪽에 고용을 늘리는 매우 퇴행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특히 그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은 바로 제가 몇 번 강조한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경제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 즉 도로, 교량, 공항, 철도, 항만, 통신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항구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내는 공공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인 복지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도 상당한 전후방 연관 효과를 내고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 SOC 투자입니다. 또 아까 예산정책조 발제에도 나왔지만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현존하는 SOC 자본의 유지 보수, 개량도 굉장히 중요한 SOC 투자입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계부채 대책하고 부동산 억제 정책을 강경하게 내놓는 바람에 주택 건설 경기는 사실상 동결 상태입니다. 여기에 4조 4천억에 달하는 SOC 예산의 삭감이 내년도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와 그 연관된 산업에 미칠 부정적 효과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된다면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끝으로 현 정부의 이 소득과 무관하게 나눠주는 복지 정책, 건강보험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빈곤 해소가 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어려운 사람부터 돕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현 정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그것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인구 구성 때문에 바로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중산층에게 많이 갑니다. 그런데 중산층에 대한 증세 얘기는 없고 중산층은 이 복지 혜택의 세금 부담을 전혀 안 합니다. 나타난 결과가 뭐겠습니까? 억지로 누진세제로 소득 재분배한다고 재정을 걷어다가 다시 소득 역진적으로 복지제도를 펴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지제도의 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노인요양보험이나 이런 모든 사회복지기금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20년 전후에 이 상태로 가면 복지제도가 부실되거나 고갈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논의에서도 계속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다고 하는데요. 20년 뒤면은 지금 45살 되는 분들 은퇴부터 시작입니다.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45살 이하의 국민들은 지금 이 복지제도 때문에 노후 보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 문재인 정부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부담 떠안기, 건보 확대, 적용 확대 등등 선심성 복지,
그리고 시민단체와 북한에게 퍼주기 등등 7대 퍼주기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재원 조달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서 국민들의 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철저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